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9월 24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오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기서 북한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지면 세계사회의 대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같은 경우 지금 벌써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기존에 확산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D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13조 2천억 정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고 가면 어제 뭐 개파락으로 좀 하락해서 시작을 했는데 PMI 지수가 뭐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5개월 내 최고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 플러스 전환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 정도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조정받아도 뭐 26,600 정도만 이탈 안 해도 괜찮다. 700 위면 좋고 600만 이탈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잘 버티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라고 횡보 조정 정도로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딱 유지해줬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이제 뭐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거의 뭐 약보합권으로 그냥 마감을 해버렸죠. 그래서 나스닥도 역시나 횡보하는 움직임. 미국 증시는 잠시 힘을 비축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뭐 65분 동안 이루어졌다. 이 정도 정보는 뭐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하네요. 기존에는 계속 금강산 관광이니 뭐 개성공단이니 풀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뭐 이 부분에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싱가포르 뭐 합의 정신을 뭐 재확인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정은이랑 트럼프 본인은 관계가 아주 좋다.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그 증거로 오랫동안 북한에 핵실험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부터 계속했던 발언입니다. 핵실험 안 하지 않느냐. 북한이 우리 도발한 거 아니다. 미사일 얘기가 나왔는데 미사일 얘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작은 것에 신경 쓰지 마라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그 지소미아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뭐 비공식적으로 따로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공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론은 여기서 한마디로 압축된 것 같아요. 트럼프의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다.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뭔가 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그만큼 무기를 사가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충남 아산에 있는 탕정 사업장에서 이제 퀀텀다 올레드 이쪽 양산을 위해서 13조 2천억 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뛰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LG의 OLED에 대한 시장 견제도 좀 필요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LCD 업황 어렵다고 대형 패널, 이 대형 디스플레이 쪽을 포기하면 안 된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가자라고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뭐 투자 규모에 대한 내용이 지금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좀 더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발표가 되면은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슈로 현대차 그룹 어제 기아차도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쪽으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이제 앱티브의 지분 50%를 2조 3,822억에 취득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수소차 쪽에다가 힘을 크게 쏟고 있잖아요. 중심을 잡고 있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를 해야 된다. 수소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하고 수소차 쪽이 좀 움직이고 만도 쪽이 조금 약세를 보였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가면은 큰 이슈는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전날 뭐 이제 뭐 세 번째 발병이 됐다 했는데 또 다시 네 번째 발병이 났습니다. 김포에서 세 번째 확진, 파주 양돈 농가에서 또 네 번째 확진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온다기보다는 뭐 태풍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돌아다니는 멧돼지를 뭐 다 때려잡는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냥 동시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요거를 이제 한 곳에서 퍼진 게 아닐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방역 쪽으로 해서 뭐 석회 쪽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제 쪽으로 돼지고기의 대체제 쪽으로 좀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오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벌써 꾸역꾸역 2100까지 올라갔어요. 제 생각보다도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2050포인트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느냐 아니면은 한 차례에서 올라가는 2090 정도 간 다음에 조정을 받느냐 차이가 있을 것 같다. 쉬는 구간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쉬고 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는 건가? 미국 시장도 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뭐 연기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생시장 쪽으로 이제 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뭐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연기금이 오늘도 2,377억을 매수를 했죠.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말씀드리는데 연기금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큰 자금이 계속 꾸역꾸역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정받을 타이밍에도 조정을 받지 않는 뭐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쪽으로 오늘도 뭐 6천 계약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소폭 매수했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이 오랜만에 이제 매도를 보였는데 아주 큰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줄인 거에 비하면은 중요한 거는 외국인은 선물, 연기금이 코스피 주식 쪽을 매수했다라는 거. 뭐 코스닥도 매수했는데 뭐 작은 금액이고 아직까지는 코스피 주식 매수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짚고 가면은 지난 6월 만기일 이후에 굉장한 선물 매수량이 들어왔다. 6만 계약 중간에 6만 계약이 넘었을 정도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5만 계약 이상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로 치면 한 5만 5천 계약 정도였나요? 그죠? 5만 5천 계약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이 부분에 일부는 롤오버를 했을 거고 롤오버는 다음 차월물로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 11일 날 만기였죠. 11일 이후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 선물이 그럼 뭐 청산을 좀 했느냐 아니면 매수를 했느냐 보면은 또 여기서 추가로 17,000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한 것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고 롤오버 물량만 해도 좀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주식은 사지 않지만 선물 쪽으로 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외국인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기금이 열심히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외국인은 선물로 딜을 바치고 있다. 이 정도면은 수급 정리는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신 다음 달 만기까지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위에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는데 한 차례 정도는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저항받고 한 번 정도 조정을 기다리는 이런 움직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지로 콜옵션 매도 위쪽으로 선물은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하면은 수익, 콜옵션 매도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야지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보험을 드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기다리는 조정이 오지 않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오면 뭐 여러분들은 좋은 거죠.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이 안 오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종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소외주를 들고 있지 않는 이상 긍정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 소폭 하락을 했는데 뭐 헬릭 스미스 영향이 있겠죠. 이 부분은 뭐 기업에서 뭐 기업 설명회 하고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대조군이랑 위약이랑 헬릭 스미스 VM 202 DPN이랑 이렇게 약물을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좀 크게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큰 우려에 비해서는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크게 신경 안 쓰고 이 부분을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존 같으면은 같이 휩쓸려서 함께 밀렸는데, 바이오주들이나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함께 밀렸었는데, 이제는 심리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 3상 이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이 불확실성이 그냥 해소됐구나, 개별 이슈구나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나마 이제 뭐 안정적으로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다. 630 정도까지는 뭐 살짝 흔들기 정도까지도 나와도 되는데, 지수가 밀리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640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굉장히 강한 증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소폭 강세로 뭐 조정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못 사신 분들 혹은 이 구간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재매수를 못했다면은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담아서 이제 쇼핑을 하실 텐데, 그럴 기회를 안 주고 있죠. 올라간 다음에는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대항복 이렇게 거래량 붙여서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는 횡보하면서 쉬고 있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잘 안 주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1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사이에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다시 담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81,000원 구간, 뭐 이 구간은 잘 지켜주고, 이 구간 아예 오지도 않았고 82,000원 구간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간단한 조정받고 더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고, 이 구간을 좀 더 넘어가지고 한 84,000원 정도를 넘어가주면은 거래량 실어서 넘어가주는 게 제일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61선은 살짝 이탈해서 21선 구간 유지해주고 있고 16만원 구간까지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헬릭 스미스 영향으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기존과 다르게 수급이 좀 뭐 살아나고 있다. 뭐 과거에도 물론 뭐 HLB 사건이나 나왔을 때 주도적으로 셀트리온이 먼저 밀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나 바이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셀트리온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움직였다. 그리고 조금 뒤에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은 과거처럼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 전체가 다 급락이 나오고 셀트리온만 버텼을 경우에 나오는 건데, 이번에는 셀트리온만 뭐 좀 양호하게 버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투심이 안 좋을 때랑은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셀트리온은 이제 개별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램시마이스 씨랑 유럽의 램시마이스 씨, 미국의 트룩시마 등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16만원 이탈하면은 그때 우려감을 좀 가지면 되겠죠. 16만원 이탈하는 건 좋지 않은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까? 아니면 16만원 회복할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 거고, 16만원만 유지해주면은 뭐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뭐 우려감을
우선적으로 먼저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한 이슈들과 전체적으로 그 글로벌 이슈들, 국내 이슈들 돌아봤는데요. 오늘은 뭐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15분 정도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뭐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이 따봉 표시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로 숫자 3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숫자 3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